이번에 상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상가.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이 이번에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좀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뭐 상가에 무슨 소방시설 관련해서 고지를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상가를 계획했다가 계약 파기까지 뭐 간 어떤 사례가 네, 맞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좀 대충 얘기했지만은 좀 상가도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계약할 때 좀 판례들 사례들을 좀 한 번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가가요, 이게 정말 문제죠. 지금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도 하시고 고생도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2022년도 전후로 해서 분양받으신 분들, 상가를 분양받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숙박시설을 분양받거나 아니면 우리 지산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네. 그거 분양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계약에서 해지하고 벗어나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지금 제가 볼 텐데 네. 지금 오늘 저희가 3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요거는 조금 거랑 달라요. 근데 이분도 같은 맥락이야. 뭐냐면 상가를 갖다 분양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선분양 후시공이다. 네, 선분양 후시공.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나는 상가를 갖다가 분양받을 때 이 상가가 이게 뭐 미사지구 내지는 뭐 네. 여러 가지 지구들 있잖아요. 미사지구 또 말고 뭐 있어요? 여기 서울 근교에 그다음에 광교, 남양주에 있는 다산. 뭐 네. 다산지구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거기가 다 소송 걸린 데들이야 사실은. 근데 그 미사지구 같은 데서 이분이 사실은 대형 상가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로 받았냐면 메디컬 센터 들어온다고 해서 받았어. 메디컬 센터. 그때는 좋지. 하남의 미사지구. 야 이거 송파랑도 가깝고 음. 서울하고 접근성도 가까운데 음. 미사가 경치도 좋아요. 그리고 땅값 엄청 오를 것 같고 상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았죠. 그래서 이분이 비싼 돈 내고 분양을 한 거야. 한 뭐 10억, 20억 이렇게 주고 아유 더 줬죠. 30억, 40억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가를 받았는데 내가 가서 봤어요. 현장을 거기서 첫날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말 겨울에 갔는데 네. 지나다니는 사람은 난 10명도 못 봤어요. 근데 거기 한 3년 전이니까 음. 지금 미사지구 좀 많이 활성화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이건 뭐냐면 내 상가에 기둥하고 점검구 있다는 거예요. 기둥하고 점검구가 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상가 받으신 분들의 대부분 소송하는 게 기둥 소송이거든요. 네. 그래도 기둥 전문 변호사가 있어. 저희도 기둥 소송을 좀 했는데 저희는 기둥 전문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피고 입장에서도 기둥 소송 시행사 대리를 한 적도 있는데 네. 이 기둥이 지금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서 기둥 갖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메디컬 존으로 나는 분양을 받았는데 메디컬 존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메디컬이 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거기 사람이 있어야 병원이 들어오지 누가 의사들이 입점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도 안 들어오네. 그렇죠. 두 개 연결돼 있으니까. 분양은 그렇게 했는데 분양은 다 받아서 거의 분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잔금을 내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잔금을 낼 돈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내나? 오.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돈 저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분양 대금을 다 냈어. 잔금. 돈은 좀 있으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났는데 너무 억울해.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은 관리단 쪽에서는 또 처음에 메디컬 존이라고 광고는 했는데 병원이나 약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점포들이 막 들어오네. 아. 그 다음에 4층이 만약에 메디컬 존이면요 3층에도 약국 들어오네. 1층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갖고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냥 지금 좀 요약을 하면은 비싸게 분양을 받았는데 사람이 없고 근데 이게 우리가 준 가격만큼 상가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자기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니까 네네. 돈도 안 되고 용도도 안 맞게 하니까 열받는데 기둥이나 점공구 같은 것들도 열받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메디컬 존 갖고 문제를 삼으셨는데 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메디컬 존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디컬 존으로 인해서 가격이 실제로 더 높게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층이나 4층이나 비싼데? 그리고 여기 메디컬 존이라고 해서 특구로 만들었으면 더 비싸게 받았으면 말이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막 혼재해서 메디컬 존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기둥이 좀 있어. 기둥이 이렇게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점검구. 점검구 뭔지 아시죠?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저 네. 점검구. 내가 만약에 상가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현관 들어왔잖아. 근데 저쪽 건너편에 저게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분 그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많이 듣기에는 변호사들 중에 기둥 변호사가 있다는데 기둥만 보인 거지 기둥.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한테 메디컬 그 존과 그걸 갖고 오셨다가 제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저거 뭐예요? 저거 전공구래. 그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배관하고 알람 밸브랑 그 다음에 직수 설비가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요. 이제 직수 설비랑 뭐 소화 설비 네, 시설. 설비들이 들어있어요. 아, 제가 그래서 저거는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키를 그랬더니 직원이 관리하는데 그 전체 관리하시는 상가를 관리하시는 관리하는 분. 비사지구에 있는 그 건물 관리인이 그걸 관리를 한대요. 그리고 불이 나면 언제든지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들고 들어온대. 그러면 그 앞에다가 상가니까 뭐 우리가 선반이나 아니면 뭐 가구를 설치할 수 있냐? 못하죠. 소방법 위반이야. 그러면은 일단 계약 면적의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죠. 아,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 30평짜리 받았는데 거기 문을 열면 여기 이만큼 열리고 내 혼자 거기서 그냥 뭐를 놓고 쓸 수도 없고 그럼 나한테 얘기해 줬어야지. 거기에 이제 회사에서 시행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권리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헌법 공부를 하거나 민법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누구나 스스로 권리의식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는 인간 중에 인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휴먼들 중에 예. 종류가 있는데 스미마생형 인간이 있어요. 아, 스미마생. 그게 뭐냐면 무슨 일만 있으면 스미마생.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화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확 올라와요. 꽉 섰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 말에 운전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이조부형 인간이 있어요. 다이조부형 인간은 그냥 몸이 다 부서졌는데 괜찮아 그럼 I'm okay, I'm fine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조부.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맨날. 아, 제가 저번 주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어를 되게 많이 쓰시네. 아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네.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고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너무 그러는 것도 안 좋아. 어쩔 때는요. 내 권리는 찾아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한 건 저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말이 돼? 이거 그럼 나한테 얘기해 줬어야 되지 않냐? 이게 법률 용어로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 고지의 의무. 분양자라고 하는 거는 이 상가를 판 사람이고요. 수분양자, 수상할 때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수상 받을 숫자.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여기 점공구가 있는데 당신 여기 데드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조심하십시오. 알고 사세요.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판매하는 사람이 수분양자한테 그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고지를 그렇죠. 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은 법률 용어로는 고지 의무 위반이고 이거를 더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망행위예요. 아, 고지를 안 했고 기망했다. 그렇죠. 고지를 안 한 것 자체가 기망인데 기망이라는 게 속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속였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걸 얘기하잖아요. 막 꼬시고 사기치고 막 거짓말한 거. 이거를 기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사기가 기망인데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은 뭐냐?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소극적 기망. 기망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지가 이거네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여기가 여건들도 안 좋고 용도대로 사용도 안 되고 메디컬 이걸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싶은데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광고대로 이게 뭐 대박 날 건데 이게 아니라 쪽박차게 생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지. 네, 그렇죠. 들고. 그래서 이제 찾다가 기둥도 찾아보고 메디컬도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얘가 기망했네. 그렇죠. 고지 의무를 안 해줬네. 그렇죠. 아, 이게 기망이랑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소극적 기망을 했네. 그렇죠. 이걸로 한번 가보자. 이제 그렇게 한 거네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기둥 변호사를 찾다가 반기둥 정공구 변호사한테 와서 저희가 이거를 취소해줬어요. 3년 넘게 걸렸어요 이거요. 와, 이게 취소됐어요?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승소 사례네요. 승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준다는 시행자랑 그렇게 싸워가서 점검구로 저희가 상가 분양 이걸 취소했어. 이분은 완전히 기분 정말 좋아졌지. 와, 승소 사례금 엄청 받았겠는데요? 그런 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세요. 근데 정말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렇죠. 왜냐하면 30억짜리가 뭐 손해가 20% 30%도 안 나갈 판이에요. 그럼요 9억 6억 이 정도 손해 나는 거예요. 와. 근데 거기에다가 분양계약 해지하니까 해지한 거에 대한 돈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분은 승소도 했으니까는 변호사 비용들도 그렇죠. 그쪽에 받을 수 있고. 패소해서 한 분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23년도 8월달에 송달된 거거든요. 네. 몇 년치야? 3년치 5% 이자까지 받은 거죠. 5%가 뭐예요? 6%예요. 이거 상사 이율이기 때문에. 아, 상사 이율은 6%고 네네. 이제 법정 이자금이 5%였으니까는 네. 이제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이거 되게 좀 특이한 사례 그렇죠. 아닙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요즘에 네. 사실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제 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그 사례가 정말로 다음 사례도 그 비슷한 건데 이러한 소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이론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느끼는 게 이게 어떤 상황이든 소송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받으면은 나는 정직하게 있는데 뭔지라도 털리잖아요. 그럼요. 조금씩. 근데 이 소송도 내가 만약에 감정이 상하고 진짜 억울한데 상대방이 뭔가를 잘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든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법을 아는 것보다 법을 아는 대리인을 능력 있는 이승태 변호사님 같은 작은 변호사님이 아니십니다. 이게 큰 회사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 같은 그런 변호사 네. 사무실을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뭐 여기서 제가 광고를 하자면은 광고비 안 받고 광고하는 건데 능력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이니까 꼭 한번 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한번 찾아보시면 냉철하게 좀 감정을 좀 섞으면 좋은데 감정이 없이 냉철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내가 MBTI 알잖아요. 제가 업무하거나 일할 때는 굉장히 그 좀 날카롭죠. 날카로워요. 네. 근데 그냥 편한 얘기하고 할 때 되게 재밌는데 네. 근데 그래서 좀 약간 그 이중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은 네모나게, 네. 관계는 동그랗게. 그걸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Please.